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결국 터질 게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경영난을 겪어온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채권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구이 위안은 수년간 계약 매출 기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으나 현재는 7위로 떨어졌고 중국 전역에서 약 3,000건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약 7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비구이 위안이 만일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중국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2021년 헝다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대해 이례적인 발언을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왕이 외교부장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은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호혜의 대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도 이런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최근 볼 수 없었던 태도로 중국이 미국에 꼬리를 내리는 언급이라 중국 내부의 힘든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뜬금없이 한국에 분풀이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고개를 숙이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자 한국에 화풀이를 한 것인데요. 중국 상무부와 세관은 지난 20일 오는 12월 1일부터 고순도, 고밀도, 고강도 인조의견 재료와 제품, 구상의견, 팽창의견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반도체, 태양광 패널 소재인 게르마늄, 갈륨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제 흑연까지 추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의 흑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이 흑연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한 분풀이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흑연은 배터리 4대 요소인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중 음극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로 탄소가 여러 층 쌓인 모양으로 규칙적인 층상 구조로 돼 있으며 특히 안정성이 높지만 가격이 저렴해 인기가 높습니다. 흑연이 중요한 이유는 흑연의 양과질이 배터리 용량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흑연의 품질 저하로 음극에 문제가 생겨 넘어오는 이온을 충분히 받아내지 못하면 그만큼 배터리 성능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음극재에 쓰이는 흑연의 종류는 크게 천연흑연과 인조흑연 등 두 가지인데요. 천연흑연은 땅속에 있는 탄소 성분이 오랜 시간 고온과 고압을 받아 만들어지며 인조흑연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고용량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온의 이동 경로가 양옆 두 곳밖에 없어서 충방전 효율이 떨어지고 이동으로 층이 벌어져 부풀어 오르는 단점도 있습니다. 인조흑연은 코크스와 피치를 3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해 제조합니다. 이온의 이동 경로가 많아 천연흑연보다 수명이 길고 고출력이 가능하지만 생산 과정이 길고 복잡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흑연으로 수출 통제에 나서자 세계는 지금 2차 전지 강국인 한국이 중국의 방침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대비해 이미 수입 다변화를 하고 천연흑연 수입 비중을 줄여가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에 중국산 천연흑연의 한국 수출량은 10,000톤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천연흑연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한국은 음극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예가 바로 흑연 대신 실리콘을 섞은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지금은 실리콘을 4% 정도 혼합하고 있는데 그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과거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에도 한국이 소재, 부품, 장비 프로그램을 가동해 일본 의존도를 낮춘 것처럼 한국 기업들은 흑연이기 역시 기회로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올 1월에 있었던 기업 설명회에서 포스코는 2차 전지 소재 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하며 그룹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극재의 원료인 흑연을 비롯해 수산화리튬, 블랙파우더 등 그룹 밸류체인 곳곳에 공급 창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탈중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물량은 주로 포스코 퓨처엠의 수산화리튬과 포스코 HY 클린메탈의 블랙파우더 등 포스코 그룹사들의 공급량을 책임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호주계 광업회사 블랙록마이닝의 자회사 파로 그라파이트와 2차 전지용 천연흑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5년간 연 3만 톤, 그러니까 총 75만 톤 규모의 천연흑연을 공급받고 대부분 물량을 포스코 퓨처엠으로 보낼 계획인데요. 최근에는 블랙록마이닝의 증자에 참여하고 이 천연흑연 구매 권한 수량을 연 6만 톤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협의 중이기도 합니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이처럼 일찍부터 탈중국화를 선언하며 자원 확보에 나선 덕분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특히 중국의 시장에서 흑연 공급망을 확보해두고 있어 중국이 흑연 시장을 조이면 조일수록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미 지난 5월 탄자니아 광산에서 나오는 흑연을 확보한 이후 마다가스카르 광산, 탄자니아 광산 추가 협의 등을 통해 연간 9만 톤 규모의 흑연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캐나다계 광업회사 넥스트소스와 협약을 통해 마다가스카르 몰로 광산에서 생산하는 인상흑연 또는 구형흑연을 10년간 조달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흑연 기반 음극재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맞서 포스코 퓨처엠이 인조흑연 공장 상업 생산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 상반기 가동 예정이었지만 올해 안에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인조흑연 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는 8,000톤으로 현재 국내 배터리 3사 수요의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1단계로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었던 포스코 퓨처엠의 연산 8,000톤 규모 인조흑연 생산 공장을 조기에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수출 통제 예고 이후 인조흑연의 역할로는 더욱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의 탈중국화를 위해 인조흑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포항이나 광양 외에도 북미, 유럽 등에서도 투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조흑연은 포스코제철소에서 나온 콜타르를 가공해 만든 침상 코크스를 원료로 합니다. 따라서 포스코제철소 부산물을 활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한국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천연흑연만 활용해 배터리용 음극재를 생산해왔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왔고 중국이 신경질을 부릴 때마다 긴장해야 했지만 이제는 포스코 내 밸류체인 속에서 안정적으로 인조흑연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결국 마다가스카르 광산 선적까지 완료해버렸습니다. 이미 지난 8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마다가스카르에서 흑연 광산을 개발 중인 캐나다 넥스트소스 머티리얼즈와 손을 잡았습니다. 탄자니아에 이어 마다가스카르산 흑연 수급을 살피고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넥스트소스는 마다가스카르 남부 톨리아라주에 위치한 몰로 흑연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단계로 연간 1만 7천 톤의 흑연 정광을 생산하고 2단계에서 15만 톤으로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 광산 수명은 약 30년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국내 최대 동박 원료 공급사로서 미국과 중동,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 80여 개 파트너사를 두고 있는데요. 탄탄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배터리 원료 사업에 본격 진출했고 흑연의 중요성을 미리 간파하고 수입 다변화를 위해 캐나다 업체와도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캐나다 협력 광업회사 넥스트소스 머티리얼즈가 마다가스카르 광산에서 생산한 흑연 선적을 최초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은 중국의 수출 통제와 절묘하게 맞물려 포스코의 공급망 다각화 행보가 얼마나 선제적이었는지 더욱 빛을 발하게 해주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몰로 광산을 통해 인상흑연 연간 3만 톤 또는 구형흑연 1만 5천 톤을 10년간 공급받게 됨에 따라 중국의 흑연 통제가 곧바로 한국 업체들에게 직격탄을 맞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수제팅 중국 상무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는 어떤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특정 산업을 겨냥한 것도 아니다. 중국은 수출이 관련 규정에 들어맞는다면 허가를 받게 할 것이다. 요건만 맞으면 허가하겠다고 은근슬쩍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강, 야금, 화학공업 등 기초산업에 주로 쓰이는 용광로용 탄소전극 등 5종의 저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해 적용됐던 임시수출 통제는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이제 한국이 요소수 사태 때처럼 자기들의 수출 통제에 당황하고 큰 타격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